안녕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세션에서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최신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국내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직접 모시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사용 경험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글은 올해 이코노미스트 임팩트와 협력하여 12개국의 1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업무 현황 조사를 위한 글로벌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저희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 응답자의 75% 이상이 향후 3년 내에 조직 내 하이브리드 업무가 표준 관행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 중 24%만이 본인들의 회사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술과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두 수치는 생각보다 정말 큰 격차인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55%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원격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은 뉴 노멀이기에 기업들은 이 새로운 업무 스타일과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사분들을 돕기 위해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3가지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회의입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팀 회의 전략이 없다면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데 있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 참여자들을 모두 다 집중하게 하고 마치 다 같이 한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듯 매끄러운 하이브리드 회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팬데믹 이전처럼 저희가 매일 출근을 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하이브리드 인력 간의 커뮤니티와 연결성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개개인들의 업무 생산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과제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친화적인 회의를 위한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현장이나 원격에서 참여하는 팀원들의 화상회의 경험은 아마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 역시도 처음에는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같은 회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저조도, 저품질 웹캠 또는 네트워크 연결 불량으로 인한 동영상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트레이트 리스토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또 주변 소음을 걸러내는 자동 소음 제거 기능을 추가해서 참석자들이 위치에 상관없이 회의실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오디오 품질을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모두 구글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은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또 다른 사용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이제는 집에서 일할 때와 동일한 회의 도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회의 참가자가 Q&A에 참여하고 또 채팅하고 회의실에서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컴패니언 모드를 저희는 도입했습니다. 또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노트북을 통해서 개인 화상회의 타일을 전체 회의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회의실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참석하시더라도 원격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글 미트에 개인으로서도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글 미트의 가장 최신 기능인 적응형 프레이밍 기능을 소개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레이밍 기능은 화상회의 내에서 회의실 참가자들을 온라인 회의장에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저희 파트너사인 허들리와 로지텍과 함께 구글 밋 회의실의 적응형 프레이밍, 발표자 추적 및 청중 반응 기능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실에 참석한 팀원들을 보면 정말 작은 프레임에서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는지 파악하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글 미 시리즈 1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스피커 프레이밍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발화자가 완벽하게 프레이밍 되어서 화상회의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 1 장치는 발화자 보기뿐만이 아니라 또 전체 회의실 화면을 번갈아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모두 하나의 허들리 카메라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생생한 회의 경험을 위해서는 청중들의 반응도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현재 발표자와 회의실을 다른 참석자들도 추적해서 청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전체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로지텍 랠리바 하드웨어를 통해서는 로지텍 사이트라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원격에서 회의에 참여한 직원들이 AI 기반의 비디오와 오디오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하이브리드 회의에서 최적의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사이트 기능의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로지텍 사이트가 AI 기반으로 테이블 주변에 발화자를 감지하고 또 참가자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구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180도 회전이 가능한 2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참가자들을 정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자동으로 개인들을 프레이밍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파트너사인 허들리와 로지텍과 함께 저희는 모든 오프라인 회의실 참석자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구성해서 하이브리드 회의 상황에서도 모두의 얼굴을 보면서 생생하게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및 연결성을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친화적 회의를 위한 기능적인 개선 사항도 있지만 회의만을 가지고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의 팀원들은 정해진 시간의 회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팀원들과 연결되고 또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글의 협업 공간이 스페이스에서는 드라이브, 태스크, 닥스, 시트, 슬라이드와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여러 기능들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구글 챗 내에서 주제 기반으로 공동 작업이 최적화된 가정의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은 스페이스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스페이스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아마 각 팀에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별, 팀별 스페이스가 생기셨을 텐데요. 이제는 사내에 있는 모든 스페이스를 쉽게 검색하고 찾아서 그 스페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만든 스페이스나 우리 팀이 나를 초대한 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다양한 팀과 조직의 스페이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참여자를 받고 싶지 않은 스페이스에서는 해당 스페이스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초대 전용으로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스페이스 공간이 중소규모의 프로젝트 팀에 적합했지만 이제는 최대 8,000명까지 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전사 수준의 협업이 가능한 스페이스 공간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되어서 곧 모든 워크스페이스 사용자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스레디드 대화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 내에서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페이스 내의 대화를 보다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기능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에는 방송 전용 브로드캐스팅 스페이스를 통해서 조직 내 중요한 발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 기능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 내에서 팀원들의 활동들을 안전하고 인클루시브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어드민 기능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출시된 추가 스페이스 관리자를 설정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커뮤니티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관리자 책임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관리자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명확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공개 지침을 게시하실 수 있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인 사용자들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메시지에 직접 경고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워크스페이스 콘솔에서 백엔드 리포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생산성 및 포커스입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똑같이 생산성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즉 개개인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효율성을 찾는 부분이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필수 과제입니다. 작년에 소개드린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된 스마트 캔버스의 기능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앱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간에서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가상의 협업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스마트 칩, 빌딩 블록 등 템플릿은 콘텐츠 생성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문서 내에 직접 제공해서 보다 효율적이게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은 스마트 캔버스의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third party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칩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뿐만이 아니라 타사의 앱 정보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맞춤 빌딩 블록 기능인데요. 사전에 정의된 빌딩 블록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 조합한 빌딩 블록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스마트 캔버스 기능을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캘린더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팀원들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더 이상 팀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별도로 물어볼 필요 없이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미팅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커스 타임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회의 신청이 차단되는 포커스 타임 기능을 사용해서 개개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러한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아젠다를 가진 기업분들과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셔서 사내 업무 문화를 혁신하고 계시는 하림그룹을 모시고 조금 더 생생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하림그룹의 CDO로 재직 중이신 최인경 전무님과 그리고 하림그룹을 담당하고 계시는 구글 클라우드 FSR 이원호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원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림그룹에서 그룹 IT 전략과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필드 세일즈로서 하림을 담당하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전무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림하면 닭고기, 닭고기 하면 하림일 만큼 닭고기 육각용 분야에서는 하림은 국내 최고의 기업인데요. 근데 제가 알기에 하림은 그 외에도 라면이나 펫푸드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님, 하림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많은 분들이 하림하면 닭고기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96.7%가 다 하림, 닭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하림은 닭뿐만 아니라 닭고기를 시작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밸류 인티그레이션, 계열화라는 말인데요. 저희는 이제 곡물 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곡물을 들여올 수 있는 운송, 그리고 운송에 들어온 곡물을 가축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료 제조, 그리고 그 제조된 사료를 가지고 동물을 키우는 사육, 그리고 사육된 고기를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독에 도축하는 그 신선육 사업, 그리고 신선육을 가지고 좀 더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육가공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이런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다양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라면, 밥, HMR 이렇게 다양한 식품 제조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국내 사실은 펫푸드 산업은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 휴먼 그레이드라는 펫푸드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새롭게 프리미엄 시장으로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곡물 유통, 운송, 사료 제조, 사육, 도계 도축, 식품 제조, 유통, 물류까지 잘 계열화된 사업을 경험을 가지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하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그룹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림은 글로벌 생산성 1위라는 비전과 그리고 단순함을 추구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계신데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하림의 디지털 전환 파트너로서 구글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그룹이 이제 워크플레이스라는 협업 도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협업의 그 성공,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걸 이어주는 툴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룹이 갖고 있는 식품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냐면은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옛날 조선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먹거리를 위한 우리가 주거 환경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현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공간으로 식생활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게 줄어들었냐? 줄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그게 식품 산업으로 발전해서 식품 제조하는 산업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산업 구조가 바뀐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룹이 생각하는 그 식품에 대한 최고의 철학은 최고 신선한 맛을,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잘 연결된 상태에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최종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부 협업뿐만이 아니라 외부랑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럼 빠른 만큼 그 의견들이, 소비자의 니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도구로서 워크플레이스를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 그 중에 구글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쓰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실 안드로이드라는 구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쓰기 쉽고 접근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글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우리가 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구글 파트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무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핵심이셨군요. 그러면 혹시 확실히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경영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뭔가 일을 할 때 좀 선행적으로 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됐던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알고 있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 정렬이라고 하는데, 한 방향 정렬돼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생산성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 이제 운영 원칙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걸 도와주는 툴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내에 한 1,700개 정도의 농장이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한 17개 정도의 공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과 농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사실 이 워크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농장 관리를 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농장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농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일단은 알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관련자를 모으려면 또 미팅을 소집하고 전화나 메일로 소집하고 또 모여서 그때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다면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를 들여오고 나서는 그 아까 이제 예를 들었다시피 협업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워크스페이스 협업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과제를 만들고 그 과제는 의사결정권자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까지 다 들어와서 문제를 공유하고 뭐 아이디어를 또 내고 아이디어를 낸 걸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의사결정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사결정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의사결정됐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쪽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의 디지털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계셨지만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사용하심에 있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이제 퍼포먼스 딥이라고 해가지고 저항감,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전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할 때 이제 다각도의 변화 관리를 이제 통해서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자들은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탑 매니지먼트들도 똑같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알려줘서 탑 매니지먼트가 솔선수범하면 그 밑에 있는 그 팀원들이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관리를 통해서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선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다 쓰게 되는 그런 변화 관리를 겪어서 어려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림은 미식 라면이나 뭐 펫푸드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드라이브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런 큰 변화를 이 선두에서 이끄시려면 챌린지 너무 많고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과의 파트너십은 어떠셨는지요? 아, 네.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 구글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디지털 역량은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걸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구글이 갖고 있던 디지털 역량입니다. 지금 당장은 협업 도구로서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지만 구글이 갖고 있는 AI 역량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저희 쪽이랑 빗대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구조 내에서 보시면, 모든 게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개를 한다. 그럼 닭을 1년에 한 3억 7천 마리 잡고, 돼지도 뭐 300만 마리 정도 잡고, 오리도 뭐 250만 마리 잡고 하여튼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나 닭을 길러야 되잖아요. 사육 과정도 데이터, 독에 소축하는 과정도 데이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육가공해서 제조하는 과정, 심지어는 이제 그걸 파는 유통 과정까지 다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잘 밸류 인티그레이션 내에 잘 쌓이면 이걸 뭔가 분석하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좀 더 효율성을 찾거나 좀 더 고객한테 다가가는 제품을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그런 역량들 잘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안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구글이 그런 쪽에 많은 역량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또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무님.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쌓여진 이 소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떻게 함께 또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구글과 하림의 더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